여수에서 이제 노인 학대, 요양원의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이 됐네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남자 어르신들은 그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2달 있다 안 돌아가시면 좀 오래 살죠. 남자 어르신들은 되게 좀 빨리 돌아가세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이제 2달 만에 돌아가신 이유가 급성 폐결핵이었어. 폐렴, 급성 폐렴. 그러니까 감기 요즘 심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CCTV를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학대죠. 근데 요양원과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우리가 조금 더 장난치고 거칠었다 뿐이지, 거칠게 케어했다 뿐이지 그게 노인학대는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있나 봐요. 뭐예요? 그게 바로 노인학대인 거예요. 어르신을 거칠게 다룬 거. 즉 바닥에다가 방치시켜 놓으면 물론 냄새나고 하니까 들어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니까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어르신이 특히 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럼 내가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여자 혼자, 야간에는 특히나 못 들어 올려요. 못 들어 올려. 남자 어르신이 좀 무게가 있는 어르신을 여자 선생님 혼자 어떻게 들어 올리겠어요. 혼자 근무하고 있다면 더 못 들어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들어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 올린다고, 야간에.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잖아요. 25명 정도, 9명, 2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야간에 일을 하다 보면 15명씩 분리해서 해. 지금 저 상대방 선생님은 꽉 주무시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주무시는데 깨워서 어르신 제자리에 앉혀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오히려 심신이 굉장히 불편할 거니까 위로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어르신보다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가서 부탁하는 게 더 어려워. 선임이면. 그러니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 어르신이 바닥에서 주무시는 것과 그것과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거친 케어는 케어가 아니라 학대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렸어. 어르신이 좀 이제 힘들거나 하면 뺨을 때렸다. 그거 학대죠. 머리 잡고 흔드는 것도 학대예요. 바닥에 방치하는 것도 학대고요. 이동변기 없었나 봐요. 기저귀 케어를 했어야죠. 이 정도면 기저귀 케어를 했어야지. 요양원도 그래요. 야간에 남자 어르신이 떨어지지 않게 충분한 지침을 지시를 했어야죠. 결국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벌금 500만 원. 요양보호사가 큰 눈덩이 벌금을 맞고 요양원은 쬐끄만 과태료를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전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참 간독해. 그 사건이 있는데 또 학대를 했어. 이번에는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다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판결이 안 나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어르신은 장애인 학대가 되잖아요. 장애인 폭행 및 학대는 다르다니까요. 일반 노인 학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아마 신체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신체가 불편하니까 못 올려드린 거지. 무거워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난감하겠지. 근데 이 떨어진 어르신은 또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동안 그전에도 뭐 폭행이 있었다 어쨌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아이고 나 또 저 선생이 나한테 또 폭행하겠구나, 거친 자체가 어르신들한테는 부담이고 치욕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 폭행은 우리가 몽둥이로 폭행한다, 대놓고 폭행한다, 잔인하게 폭행한다까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거친 케어를 CCTV로 볼 때는 다 폭행이죠. 어르신들 정서가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또한 폭행이죠. 그러니까 정서나 심각성은 CCTV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런 거친 케어, 어르신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든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침대에 매트리스 커버가 없더라고, 이 어르신이. 그러면 평소에도 자주 그 침대에 뭔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매트리스 커버가 없을 정도면은 계속 요양원에서는 매트리스 커버를 새 걸로 갈아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르신, 입수한 어르신이 계신 침대는 저렇게 맨 침대로 방치하진 않거든요. 그럼 이 어르신이 평소에도
그 바닥을 잘 더럽힌다면 그 문제를 요양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죠.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그냥 혼자 맡겨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지침도 옛날에 받으셨던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어르신을 내가 들어올릴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요양보호사 하지 마셔야죠. 제가 허리 이렇게 아프니까 어르신 케어할 수 없으니까 자신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이제 요양보호사 못한다고 하잖아요. 허리가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이동도 몇 번 하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허리 아작나더라고. 계속 뺑뺑이 돌다 보면 관절 아작나더라고. 어깨도 아작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하지 마셔야죠. 몸에 그렇게 부담이 되면. 대신 때려서 뭐 거칠게 해서 하겠다라는 건 어르신들 그냥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노인학대가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기저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저귀 갈 때 토닥토닥 하는 것도 노인학대예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저귀 갈다 보면 얄궂은 어르신들은 쑥 손이 와서 가슴을 덥석 만지잖아요. 이거 물론 성추행이죠. 근데 이 어르신들은 치매니까 넘어갈 수 있어. 피해갈 수 있어. 근데 요양보호사가 그 쑥 오는 손을 꽉 잡고 싸다기를 한 대 갈겼어. 그건 노인학대에 해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자기는 정당한 저항을 하고도 노인학대로 너무 처벌받는다거나 심할수 쓴다거나 이런 경우도 무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번에 겪었잖아. 어르신이 떨어져서 날더러 어르신 좀 부축해서 들어 올려달라고 해서 난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가서 어르신 들어 올리다가 내 허리 삐끗하고 어르신을 보조 삼아서 내 알을 보조 삼아서 어르신이 침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도 업무상 상해로 고소하려고 긴 문자를 뭐 진단서 받고 막 별 생쇼를 하더라고. 그게 요양보호사는 아무한테도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막상 사건이 일어나면 요양원은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아니에요. 분리시키죠. 왜? 우리는 관리 못한 죄가 있지만 맨날 CCTV를 눈여겨볼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저 선생님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자기는 작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겠죠. 요양원이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이번에 이제 6개월 영업정지 하려고 하니까 이의 신청을 했나 봐. 법이라는 게 완전히 확정되지 않으면 그 법을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고 또 행정소송을 하고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 요양원은 이제 그다음 그 안에 또 무슨 다른 대책을 세우는 거지. 어쨌거나 케어는 노인학대의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 특히 거친 케어는 무조건 노인학대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항상 긴장하고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을 오늘은 가슴이 아픕니다.